야, 이년아, 옷 조가리 파는 주제에 생색내지 마. 비싼 특실 병원비는 우리 아들이 다 냈고, 내 똥오줌은 내 딸이 다 치운 거야. 남의 식구인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한 달 동안 좁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자며 대소변을 다 받아낸 저에게 시어머니가 퇴원 전날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원무가로 내려가 제 카드로 긁은 2,500만 원의 병원비 결제를 전면 취소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결제도 그 잘난 핏줄들이 하는 게 맞겠죠. 다음 날 아침 병원비 취소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힌 병실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도 시원하고 감동적인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은 아마 저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저는 연 매출 30억 규모의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신상품 피팅부터 직원들 회의, 거래처, 미팅까지 소화하다 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죠.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앞치마부터 질끈 동여매고 밀린 집안일을 해치우는 평범한 주부이기도 합니다. 제 곁에는 늘 저를 아껴주는 다정한 남편과 저를 친언니처럼 따르는 시누이 지연 씨가 있어서 이 바쁜 일상도 기쁘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 딱 한 가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꽉 막힌 숙제가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휴,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주말마다 외식에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어머님, 이거 제가 제 돈으로 사는 소고기예요. 저번 달에 저희 쇼핑몰 매출 좋아서 제가 쏘는 거라고요. 시끄럽다. 여자가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인터넷으로 옷 조가리 몇 개 파는 게 뭐 대수라고 우리 아들 기를 죽여. 어머니, 윤정이가 파는 옷 조가리가 제 연봉보다 훨씬 많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안 죽었어요. 아이고, 이 등신아. 마누라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너같이 잘난 놈이 어쩌다 저런 여우 같은 걸 만나서 이 고생인지 몰라.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어머님은 제 직업을 깎아내리기 바쁘셨죠.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며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일에 소홀한 게 그저 꼴 보기 싫으셨던 겁니다. 제가 번 돈으로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도 비싼 영양제를 사드려도 어머님 눈에는 그저 아들 등골 빼먹는 독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지연 씨가 번번이 제 편을 들어주었기에 억울한 마음을 꾹 참아 넘길 수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라 말이 좀 험하잖아. 당신이 이해하고 참아. 괜찮아. 어머님 하루 이틀 저러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아가씨가 내 마음 알아주고 내 편인데 뭐. 진짜 우리 마누라 대인배다. 내가 이번 프로젝트만 무사히 끝내면 예쁜 가방 하나 사줄게. 알겠지? 됐어. 그 프로젝트 당신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거라며. 건강이나 잘 챙겨서 다녀와. 그렇게 남편이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로 해외 출장을 떠난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참 가을 시즌 신상품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누이 지연 씨였습니다. 새언니. 어떡해요, 새언니. 지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는데 피를 흘리고 못 일어나셔요. 지금 119 구급차 타고 응급실 가는 길이에요. 언니나 너무 무서워요. 네. 어머님이요? 알았어요. 내가 지금 당장 그쪽 병원으로 갈게요. 너무 놀라지 말고 진정해요. 저는 회의를 하다 말고 서둘러 겉옷을 챙겨 입고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어머님은 화장실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척추와 고관절이 동시에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하셨던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띄워놓고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환자분 연세가 있으셔서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도 최소한 달은 입원해서 집중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보호자분들 중에 한 분은 반드시 24시간 병실에 상주하면서 대소변도 받아내고 병간호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당장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지만 병실에 남을 수 있는 보호자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시누이 지연 씨는 번역 프리랜서라 이번 주까지 무조건 넘겨야 하는 엄청난 분량의 막바지 원고 마감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이거 내일 모레까지 안 넘기면 위약금 물어야 하는데 당장 엄마 곁에 있어야 하잖아. 오빠는 지금 비행기 타고 있어서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아가씨, 일단 진정해요. 수술부터 무사히 끝내는 게 먼저니까 우물쭈물할 시간 없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당장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한 대로 간병인을 구해보려 했지만 고관절 수술 직후에 고령 환자라 다들 힘들다며 손사래를 치고 거절하더군요. 결국 이 상황을 해결하고 총대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막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미운 정이라도 가족은 가족이니까요. 아가씨, 일단 어머님 1인 특실로 옮겨달라고 원무과에 말해요. 병간호는 내가 할게. 네. 새언니가요? 언니 쇼핑몰 일도 엄청 바쁘고 사람들도 맨날 만나야 하잖아요. 급한 업무는 부장님한테 다 위임하고 결제만 폰으로 넘기면 돼. 노트북 가져와서 병실에서 일하면 되니까 지연 씨는 걱정 말고 짐 챙겨서 마감에 집중해. 언니, 나 진짜 미안해요. 내가 마감만 끝내면 바로 와서 교대할게요. 진짜 고마워요, 새언니. 시누이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지갑에서 제 카드를 꺼내 특실 입원비와 수술비 보증금을 망설임 없이 긁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시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제 지옥 같은 한 달간의 병간호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병실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고된 일이더군요. 틈틈이 노트북을 켜놓고 쇼핑몰 업무까지 처리하려니 하루에 2~3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부서질 듯 아픈 것보다 저를 더 지치게 한 건 어머님의 끊임없는 짜증과 구박이었죠. 아이고, 나 죽는다 죽어. 네가 내 기저귀를 제대로 안 갈아줘서 허리춤이 다 짓무른 거 아니냐? 어머님, 방금 2시간 전에 깨끗하게 닦아서 새 걸로 갈아드렸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내일 간호사님이 소독하러 오실 거예요. 말대꾸는 아주 청산유수지. 네가 우리 아들 돈으로 맨날 밖으로 나돌지 말고 집에서 남편 밥이나 번듯하게 차리고 시어미 봉양이나 제대로 했어 봐라. 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졌겠냐? 어머님, 제가 남편 밥 다 해놓고 일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게다가 저 생활비 제 돈으로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어머님도 아시면서 왜 자꾸 이러세요?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시어미 눕혀놓고
넌 그놈의 컴퓨터나 두들기고 앉아있냐? 그깟 옷조가리 파는 게 뭐 대수라고 병실까지 기어들어와서 타닥타닥 시끄럽게 굴어. 어머님, 저도 오늘까지 꼭 결제할 서류가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소리 안 나게 조금만 조용히 할게요. 어머님의 끝없는 트집과 억지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저는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파서 예민해지신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죠. 주말쯤 급한 마감을 끝낸 아가씨가 와서 며칠이라도 교대해 주겠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펄쩍 뛰며 반대하셨습니다. 내 귀한 딸 피곤하게 왜 오라가라 하냐. 며느리 뒀다 국 끓여 먹을래? 네가 마저 다 해라. 결국 아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병실 문턱도 제대로 넘지 못했어요. 해외 출장을 마치고 홍콩 국제공항에서 귀국 비행기를 기다리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것도 그쯤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비행기 타려고 대기 중이야. 엄마 간호하느라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지? 진짜 미안해. 내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갈게. 괜찮아. 어머님 수술 경과도 좋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어. 내일 모레면 퇴원하시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심해서 와. 남편의 미안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억울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내 남편 어머니고 지연 씨 어머니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렇게 이 악물고 버틴 시간이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병원 생활을 끝내고 퇴원을 단 하루 앞둔 날이 밝았습니다. 마침 동네에서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시던 할머니 친구분들이 우르르 병문안을 오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손님들이 오셨으니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라고 시원한 음료수를 사러 매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1층 매점 가서 손님들 마실 것 좀 사올게요. 그래, 나가는 김에 시간 좀 넉넉히 보내다 와라. 내 친구들 앞에서 네가 알짱거리면 내 속이 다 답답하니까. 끝까지 서운한 말씀뿐이셨지만 퇴원이 당장 내일이니 이마저도 좋게 웃어 넘겼습니다. 매점에서 오렌지 주스와 빵을 잔뜩 사들고 병실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닫힌 문틈 사이로 어머님의 들뜬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주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어. 왜? 며느리가 병실에 딱 붙어서 독박 병간호 다 해줬다며?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딨어. 말순이 아주 호강했네. 친구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어머님은 아주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우리 며느리? 걔가 한 게 뭐 있냐? 허구한 날 내 옆에서 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밤낮 없이 그놈의 노트북만 두들겼지. 진짜 내 병간호는 우리 딸 지연이가 밤새워가며 내 똥오줌 다 받아내고 한 거야. 게다가 이 비싼 특실 병원비며 수술비는 우리 아들 건우가 돈 다 대줘서 내가 이렇게 낫는 거지. 역시 내 핏줄이 최고야. 남의 식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핑 돌고 온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좁은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기저귀를 갈아치우고 냄새나는 환자복을 손빨래하던 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연 씨는 바쁘다며 콧배기도 못 내밀었고 입원비부터 비급여 치료비까지 2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는 전부 제 카드로 긁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님은 저의 뼈 깎는 헌신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거짓으로 짓밟고 계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주스병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르다 못해 이내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시어머니에 대한 신락 같은 연민조차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그 불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죠.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고 들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바친 피와 땀, 그리고 제 카드로 긁었던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참으로 아깝고 역겨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오렌지 주스 병들을 그대로 복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늘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네. 아니, 주스 사온다더니 빈손으로 오누? 네 돈으로 주스 사오기 아까워서 그냥 기어들어 왔냐? 어머님은 친구분들 앞이라 그런지 짐짓당당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며 저를 비꼬셨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곧장 간이 침대로 가 제 노트북과 짐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돌발 행동에 병실 안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른들이 오셨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짐은 왜 싸? 어머님, 저 오늘은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퇴원 수속할 테니 짐 챙겨두세요. 뭐라고? 이게 미쳤나? 아픈 시어미를 놔두고 혼자 집에 가겠다는 거냐? 네, 어차피 제가 여기서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병간호는 시누이가 다 했고 병원비는 남편이 다 냈다면서요. 제가 방금 문 밖에서 아주 생생하게 다 들었거든요. 너 인연. 문 밖에서 엿들었냐? 엿들은 게 아니라 어머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 울리던걸요. 그러니까 오늘 밤은 그 잘난 아들딸한테 와서 모시라고 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입만 뻐끔거리는 어머님과 안절부절 못하는 친구분들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저 독한 년.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지 멋대로 나가. 등 뒤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의 악다구니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곧장 향한 곳은 바로 병원 1층 원무과였죠. 수납 창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702호 특실 이말순 환자 수술비랑 입원비 결제한 거 전액 취소해 주세요. 네. 보호자님, 지난 한 달간 특실 입원비에 척추 수술비, 비급여 재활 치료비까지 총 2,5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셨는데 이걸 취소하신다고요? 환자분 내일 당장 퇴원이신데 결제를 취소하시면 퇴원 수속이 전면 보류되십니다. 상관없어요. 다른 보호자들이 와서 다시 결제할 거니까 제 개인 카드로 긁은 2,500만 원 전부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원무과 직원은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카드 명의자인 제 단호한 요청에 결국 전면 취소 영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지익 소리를 내며 길게 뽑혀 나오는 취소 영수증을 받아드는 순간 꽉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며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 달 만에 밟아보는 우리 집 현관문 앞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입욕제를 풀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 뒤 모처럼 푹신한 제 침대에 누워 세상 모르고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은 아주 불이 날 것처럼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쉴 새 없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저는 여유롭게 드립 커피를 한 잔 내리며 전화를 가볍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악에 바친 음성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퇴원하려고 꽃단장까지 다 하고 수납처에 내려왔더니 병원비 2,500만 원 결제가 어제부로 싹 다 취소됐다고 하잖아. 돈 안 내면 퇴원 수속도 안 되고 집에도 못 간다는데 당장 튀어와서 다시 결제 안 해? 스피커폰 너머로 울려 퍼지는 어머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픽하고 실소가 터졌습니다. 연이어 신우이에게서도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더군요. 이어서 전화벨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언니, 새언니, 진짜 어제 병원비 결제 다 취소했어요? 원무과에서 저한테 2,500만 원을 내라고 독촉 전화가 왔어요. 저 지금 번역 마감하느라 잔고도 없는데 어떡해요, 언니. 어머님이 동네방네 아가씨가 병간호 다 했다고 자랑을 하시길래 당연히 결제도 아가씨가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취소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병원 근처에도 못 갔는데 제가 무슨 간호를 해요. 자세한 건 어머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 지금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신우이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가차없이 끊어버리자마자 이번에는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당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머니랑 지연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당신이 병원비를 다 취소하고 도망갔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당신이 비싼 병원비 다 댔다고 어머님이 어제 자랑스럽게 떠벌리시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당신이 내라고 내 카드 승인 취소해 준 거지. 뭐? 내가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생돈이 어디 있다고 그 큰 돈을 내. 알아서 해. 당신 어머니니까 당신이랑 아가씨가 알아서 반반씩 결제하고 무사히 모시고 가. 나 먼저 출근할게. 여보, 윤정아. 저는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를 아주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정성스럽게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가장 믿었던 그리고 그토록 최고라며 떠받들던 아들딸에게 그 거액의 청구서가 날아간 지금 어머님이 병원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상상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오전 업무를 보는 내내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무겁게 짓누르던 체증이 싹 가시니 쇼핑몰 매출도 쑥쑥 오르는 기분이었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느긋하게 차를 몰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쯤 병실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을 테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공항에서 달려온 남편은 캐리어도 팽개친 채 서 있었고 신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한껏 꾸미고 퇴원을 기다리던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악을 쓰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병원비를 취소하고 도망을 가.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님은 삿대질을 하며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을 듯 펄펄 뛰셨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도 저를 보며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아주 여유롭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트 주머니에서 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는 몰라도 어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귀만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하고 녹음도 하나 해뒀거든요. 이거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실래요? 저는 핸드폰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어제 문 밖에서 몰래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어머님의 들뜬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걔가 한 게 뭐 있냐? 허구한 날 내 옆에서 폰이나 만지작거리고 밤낮 없이 그놈의 노트북만 두들겼지. 진짜 내 병간호는 우리 딸 지연이가 밤새워가며 내 똥오줌 다 받아내고 한 거야. 게다가 이 비싼 병실 병원비는 우리 아들이 돈 다 대줘서 내가 낳는 거지. 역시 내 핏줄이 최고야. 남의 식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녹음본이 끝날 때까지 병실 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어머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저는 싸늘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들으셨죠?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길래 결제도 어머님 최고인 아가씨나 돈 다 된다는 남편이 하는 게 맞다 싶어 취소했습니다. 자, 두 분이 반반씩 결제하시고 어머님 모시고 가세요. 그 순간 진실을 알게 된 신우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님께 소리쳤습니다. 엄마 미쳤어? 새언니가 한 달 동안 좁은 데서 쪽잠 자면서 엄마 똥오줌 다 받아내고 살려놨는데 어떻게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난 바쁘다고 엄마 간호 하루도 못했잖아. 신우이의 팩트 폭행에 어머님은 동공이 흔들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타격은 바로 남편에게서 날아왔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얼굴로 어머님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내 아내입니다. 제가 출장 가서 없는 동안 혼자 고생한 내 아내를 어머니가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시는데 저도 더는 어머니 안 모십니다. 병원비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는 딸이랑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가장 믿었던 그리고 그토록 최고라며 핏줄 타령을 하던 아들, 딸에게 외면당하자 어머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차갑게 뿌리쳐버렸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신우이가 약속이나 한 듯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불효자고 못난 남편이야. 당신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일 핑계로 떠넘긴 내 죄가 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새언니, 진짜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났나 봐요. 제가 대신 이렇게 싹싹 빌게요. 제발 우리 오빠 얼굴 봐서라도 화 푸세요. 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비는 남편과 신우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린 금쪽 같은 자식들을 보며 차마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 넋을 잃고 앉아 계셨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남편과 신우이를 보며 어머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피부치들마저 등을 돌리자 병실 안에서 어머님의 편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죠. 돈 한 푼 없이 병원에 덩그러니 남겨진 처지가 되어서야 가족 권력의 정점은 다름 아닌 며느리인 저에게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겁니다. 어머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시더니 이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깁스한 다리를 힘겹게 질질 끌며 침대에서 내려오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덥석 제 손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윤정아, 내가 주둥이가 방정이었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잠시 미쳐서 귀신이 씌었나 보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졌다. 어머님은 제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깐깐하고 콧대 높던 분이 며느리 앞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낯선 풍경이었죠. 어머님, 이제 와서 눈물 흘리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좁은 간이 침대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시잖아요. 윤정아, 내가 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병원비 좀 어떻게 해결해 다오. 나 이대로 병원에서 쫓겨나면 다리도 성취하는데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어머님을 보니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선을 제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과 시누이도 제 눈치를 보며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어머니 용서해 드리자. 내가 앞으로 집안일도 다 하고 당신한테 진짜 평생 엎드려 살게. 당신 요즘 쇼핑몰 주문 폭주해서 포장할 거 산더미라며. 내가 퇴근하고 매일 창고로 출근해서 택배 포장 다 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새언니, 진짜 언니밖에 없어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언니 힘든 줄도 모르고 정말 몹쓸 짓을 했어요. 저도 앞으로 언니한테 친언니 이상으로 깍듯하게 모실 테니까 제발 한 번만 화 푸세요. 가족들의 애원과 진심 어린 참회에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에 종이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말했죠. 좋아요. 제가 한 번 더 넓은 아량으로 병원비는 결제해 드릴게요. 대신 여기 이 각서에 지장 찍으세요. 각서? 네, 각서요. 첫째, 앞으로 제 일이나 사업에 절대 간섭하지 않기. 둘째, 제 앞에서 남편이랑 아가씨 유세 떨면서 무시하지 않기. 이 두 가지 못 지키시면 그땐 정말 얄짤없이 연 끊을 줄 아세요. 어머님은 각서 내용을 읽어보시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엄지손가락을 깨물 기세로 빨간 인주를 무척 꾹 지장을 찍으셨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이제부터 우리 집 기둥은 너다, 윤정아. 그렇게 저는 통쾌하게 각서를 받아내고 다시 원무가로 내려가 제 카드로 다시 병원비를 전액 결제해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 집에는 아주 평화롭고 완벽한 해피엔딩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개과천선하셔서 동네 친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자랑을 늘어놓느라 입이 마르실 지경이 되었죠.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어찌나 돈도 잘 벌고 싹싹한지 우리 아들이 장가를 참 잘 갔어. 심지어 요즘은 주말마다 제 쇼핑몰 물류 창고에 나오셔서 박스 포장 아르바이트까지 거들어 주십니다.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행여나 옷에 구김이 갈까 조심스레 테이프를 붙이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얄밉기는커녕 가끔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해요. 쇼핑몰 매출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서 승승장구하고 있고 집안에서 저의 사회적 입지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시누이는 야채를 씻으며 다 함께 거실에 모여 앉습니다. 여보, 오늘 고기 굽는 솜씨가 아주 일품인데? 당연하지. 우리 마누라가 먹을 건데 최고로 맛있게 구워야 하지. 새언니, 상추쌈 하나 싸드릴까요?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굽는 남편과 싹싹하게 잔 심부름을 하는 시누이, 그리고 그 옆에서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님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고기를 구워 먹는 이 완벽한 저녁 식탁이 저는 참 좋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쇼핑몰 물류창고에서 박스 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지도 어느덧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나오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며칠 나오시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시겠지 생각했죠. 어머님, 다리도 아직 완벽하지 않으신데 뭐하러 굳이 창고까지 나오시겠다고 그래요. 집에서 푹 쉬시라니까요. 아니다, 윤정아. 내가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있어야 하지. 네가 그렇게 바쁜데 나라도 가서 박스 테이프라도 붙여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창고 출근은 이제 저희 쇼핑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 9시면 어김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출근하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택배 상자를 접으시죠. 대표님, 오늘 오전 출고 물량 벌써 포장 다 끝났습니다. 지혜 씨, 진짜 수고 많았어요. 어머님이 손이 빠르셔서 그런가 요즘 출고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희 직원인 지혜 씨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어머님의 작업 속도는 엄청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자가 밖으로 나돈다며 호통을 치셨을 분이 이제는 제 사업 규모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셨거든요. 연 매출 30억이라는 숫자가 그저 허세가 아니었다는 걸 매일 산더미처럼 쌓여나가는 택배 물량을 보며 뼈저리게 느끼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창고 앞이 시끌벅적해지더니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병실에서 어머님과 함께 저를 뒷담화하며 깔깔대던 동네 할머니 친구분들이었죠. 아이고 말순아. 네가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수소문해 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다며?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친구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나르는 어머님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야, 너 병원비 며느리가 다 내줬다더니 그 돈 갚으라고 며느리가 창고에서 너 부려먹는 거냐?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리도 성치 않은 시어미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 내 며느리 진짜 독종이다. 독종.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지혜 씨는 박스를 정리하다 말고 그쪽을 멍하니 쳐다보았죠. 저는 화가 나기보다는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서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어머님의 사자후가 창고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망할 여편네들이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누가 누구 보고 독종이래. 어머 말순아. 너 왜 그래? 우리가 내 편 들어주는 거잖아. 내 편은 무슨 얼어 죽을 내 편. 우리 윤정이가 얼마나 바쁘고 대단한 대표님인데 어디 감히 함부로 입을 놀려. 나 우리 며느리 회사에서 정당하게 시급받고 일하는 특급 직원이야. 어머님은 손에 들고 있던 박스 테이프 절단기를 척 치켜들며 친구분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며느리가 파는 옷 하나라도 팔아줘 봤어? 우리 윤정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너희들 아들내미들 연봉 합친 것보다 많아. 어디서 귀한 우리 대표님한테 독종 타령이야. 당장 안 나가. 예전에는 며느리가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다며 가장 앞장서서 욕하시던 분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황한 친구분들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유 미쳤나봐. 며느리한테 단단히 홀렸네. 홀렸어. 재수없게 진짜 가자가. 도망치듯 창고를 빠져나가는 친구분들의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은 소금을 뿌리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그 살벌하면서도 통쾌한 광경에 저와 직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빵 터져버렸죠. 상황이 정리되자 어머님은 헛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슬며시 제 눈치를 보며 다가오셨습니다. 윤정아, 놀랐지? 저 무식한 할망구들이 우리 회사 돌아가는 꼴을 몰라서 저리 헛소리를 하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알았지? 네, 어머님. 어머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막아주시는데 제가 왜 마음에 담아두겠어요. 오늘 어머님 진짜 멋지셨어요. 아유, 멋지기는 무슨. 얼른 이 박스나 마저 싸잡구나. 어머님의 귀끝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밖에서 경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회사 퇴근을 마치고 두 손 무겁게 간식을 사들고 창고로 마중을 온 것이었죠. 여보, 나왔어. 오늘 물량 많다더니 진짜 산더미네. 당신 고생 너무 많았지? 아유, 당신도 회사 일 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뭘 이렇게 바리바리 사왔어. 내가 우리 예쁜 마누라 힘들까봐 떡볶이랑 순대 싹 다 털어왔지. 어머니도 고생하셨어요. 얼른 손 씻고 와서 같이 드세요.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세상 다정한 얼굴로 저를 챙겼습니다. 뒤늦게 번역 마감을 끝낸 신우이도 헐레벌떡 창고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제가 돕는다고 해놓고 또 늦었죠. 진짜 죄송해요. 제가 이따가 청소랑 분리수거 다 할 테니까 언니는 앉아서 쉬세요. 괜찮아요, 아가씨. 벌써 포장 다 끝났으니까 숨 좀 돌리고 같이 간식 먹어요. 아가씨도 밤새 번역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아유, 언니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꿀 빠는 거죠. 언니, 저 이번 달 번역료 들어오면 언니한테 진짜 맛있는 거 쏠 테니까 기대하세요. 시어머니는 저의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이 되었고 남편과 시누이는 저를 잘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매콤한 떡볶이를 다 같이 나눠 먹으며 웃고 떠드는 이 순간 과거의 상처는 이미 깨끗하게 아물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완벽한 일상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요즘 저희 집 아침 풍경은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일어났어? 내가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얼른 씻고 나와. 남편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합니다. 당신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그랬어. 어제도 늦게까지 야근하고 왔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기둥이신 대표님이 출근하시는데 이 정도 내조는 기본이지. 빨리 앉아. 내가 가시 다 발라서 갈치구이도 올려줄게.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제 밥그릇 위에 도톰한 갈치살을 정성껏 올려줍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호사스러운 아침 밥상이죠. 오늘은 쇼핑몰 직원들 월급날이자 어머님이 창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지도 몇 달 된 날이죠. 오후 택배 마감 업무가 끝날 무렵 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보너스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지혜 씨, 이번 달 물량 엄청났는데 포장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보너스니까 기분 좋게 써요. 우와,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에 충성할게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때 저는 맨 마지막으로 두툼한 돈봉투 하나를 들고 어머님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어머님 것도 여기 있어요. 응? 이게 뭐냐? 어머님 월급이요. 한 달 동안 우리 창고 수호신 노릇 톡톡히 해주셨잖아요. 시금 넉넉하게 계산해서 보너스랑 같이 넣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내일 조금 거들어 주려고 나온 거지 무슨 돈을 바라고 나온 줄 아냐. 이 큰 돈은 도저히 못 받는다. 에이 어머님. 일하신 만큼 정당하게 받아가셔야 하죠. 저희 회사에서 제일 손 빠른 특급 직원이신데 섭섭하게 해드리면 곤란해요. 제 단호한 말에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을 슬쩍 확인하시더니 왈칵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윤정아, 고맙다. 그것도 우리 잘난 며느리 밑에서 일하고 월급을 다 받아보고 내가 참 출세했다. 가슴 깊이 감격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 테이블 위에 예쁘게 포장된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우이도 퇴근하고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아가씨가 산 거예요? 아니요, 새언니. 엄마가 오늘 월급 받았다고 백화점 가서 언니 주려고 최고급 홍삼 세트 사오셨어요. 제 거는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달랑 사주시고 언니 거는 몇십만 원짜리 보약을 사오셨다니까요.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어머님이 수줍은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왔니, 윤정아. 네가 요즘 밤낮 없이 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서 내가 무리 좀 했다. 이거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챙겨 먹고 기운 내야 한다. 어머님, 월급 받으신 걸로 본인 맛있는 거 사드시지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사셨어요. 이거 내일 당장 환불하고 어머님 용돈으로 쓰세요. 아니야.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우리 며느리 보약을 사 먹여보겠니? 이게 다 내 인생의 훈장이고 가장 큰 자랑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어머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그 지독했던 상처와 병실 문 밖에서 느꼈던 원망이 이 달콤한 홍삼 진액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고마워요, 어머님. 제가 이거 진짜 잘 챙겨 먹고 더 열심히 돈 벌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윤정이보다 똑 부러지는 며느리는 없을 거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싱글벙글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과 신우이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이제 진짜 우리 마누라 찐팬 다 되셨네. 새언니, 저도 이번 주 주말에 언니 모시고 최고급 마사지샵 갈 거니까 일정 비워두세요. 이제 이 집안에서 저를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이 짜릿하고 행복한 일상이 저는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주말 저녁 저희 집 거실 베란다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야심차게 삼겹살 파티를 준비했거든요. 여보, 기름 튀지 않게 조심해. 당연하지. 그리고 고기도 우리 대표님이 드실 고기인데 겉바속촉으로 완벽하게 구워 대령하겠습니다요.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신우이는 부엌에서 부지런히 상추를 씻고 파절이를 무쳐서 상으로 날랐죠. 새언니, 여기 파절이도 먹어봐요. 제가 언니 입맛에 딱 맞게 새콤달콤하게 무쳤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고마워요, 아가씨. 매번 주말마다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어쩌죠? 에이, 고생은 무슨요?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는 시간이 제일 좋은걸요. 신우이는 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 살갑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어머님은 갓 구워진 노릇노릇한 삼겹살 2점을 깻잎에 얹어 커다란 쌈을 싸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커다란 쌈을 제 입 앞으로 쑥 내미셨죠. 자, 윤정아. 이건 이 시어미가 주는 사랑의 쌈이니까 입 크게 벌리고 먹어라. 어머님, 저 아직 입안에 고기 다 안 씹었는데요. 아유, 원래 고기는 끊기지 않게 밀어 넣어야 제맛이다. 얼른 아해봐, 아.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쌈을 받아 먹었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게 고기를 씹으면서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진짜 맛있네요. 어머니, 나도 한 쌈 싸줘요. 남편이 입맛을 다시며 다가오자 어머님은 가차없이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이놈아,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알아서 싸먹고 우리 윤정이 고기나 안 타게 잘 뒤집어. 우리 며느리 내일 모레 홈쇼핑 미팅이 있어서 체력 보충해야 한단 말이다. 아이고, 진짜 서러워서 살겠나. 옛날에는 나 없으면 못 산다더니 이제는 마누라한테 밀려서 완전 찬밥 신세네. 남편이 입을 삐죽거리며 툴툴대자 거실에는 한바탕 시원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왁자지껄한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누이와 남편이 과일을 깎으러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옆으로 슬며시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예전에 그 매섭고 차갑던 손이 아니라 거칠지만 아주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죠. 윤정아. 네, 어머님. 과일 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그냥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어머님은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허공을 바라보시더니 이내 붉어진 눈시울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아들, 딸만 최고인 줄 알고 아주 우물안개구리처럼 살았어. 네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는지 보려고 하지도 않았지.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니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야. 내가 병실에서 그 몹쓸 말을 했을 때, 네가 병원비를 싹 취소하고 나갔을 때 말이다. 나는 그때 네가 진짜 독하고 밉기만 했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병원에 덩그러니 남겨져 보니까 내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더라. 네가 그 냄새나는 병실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내 밑을 닦아줬는데 나는 무슨 염치로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까? 네가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늙은이로 남았을 거야. 어머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독한 며느리 맞아요. 그때는 진짜로 어머님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결제 취소한 거였거든요. 제 농담 섞인 말에 어머님은 픽하고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어준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린 거다. 너 아니었으면 내가 내 손으로 돈 버는 기쁨을 알았겠니? 내 덕분에 남은 내 노년이 아주 활기차고 사람다워졌어. 정말 고맙다, 윤정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철없이 굴었던 거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 어머님의 진심이 가득 담긴 사과에 제 마음속 마지막 남아있던 작은 응어리마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창고에 안 나오시면 이제 불안해서 일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건강하게 저랑 같이 일하셔야 해요. 아이고, 그래야 하지.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박스 접어서 우리 며느리 재벌 만들어줄 거다.
저희 두 사람의 대화를 주방에서 몰래 듣고 있던 남편과 시누이가 활짝 웃으며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유, 두 분 아주 눈물겨운 고부 사이 납셨네. 새언니, 얼른 과일 드세요. 진짜 우리 엄마지만 요즘 보면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질투난다니까. 남편이 포도 하나를 제 입에 쏙 넣어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웃고 장난치는 이 완벽한 저녁 시간이 저는 꿈만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껍데기만 남은 시월드가 아니라 진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쇼핑몰 브랜드가 첫 홈쇼핑 방송을 타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극도로 긴장해서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저를 위해 온 가족이 총출동했죠. 여보, 청심환 챙겼어? 내가 당신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서 약통에 넣어놨으니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꼭 먹어. 남편은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고마워. 나 진짜 생방송에서 실수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독하게 기획한 옷인데 무조건 대박 나지. 옆에서 시누이도 주먹을 불끈 쥐며 활기차게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제 친구들 단톡방에다가 언니 방송 링크 다 뿌렸어요. 오늘 매출은 제가 팍팍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대망의 시어머니, 아니, 우리 물류창고의 특급 수호신이신 어머님이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윤정아, 너는 방송국 가서 우아하게 웃으면서 예쁘게 옷만 팔아라. 주문 쏟아지면 포장해서 택배로 붙이는 건 이 어미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어머님, 오늘 물량 평소보다 몇 배는 많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혜 씨랑 직원들한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해놨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원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하지. 홈쇼핑은 총알 배송이 생명이다. 건우랑 지연이 이놈들도 오늘 퇴근하자마자 무조건 창고로 집합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어. 어머님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고 저는 무사히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가 켜지고 큐사인이 떨어지자 저는 언제 떨었냐는 듯 당당하게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고객님들, 이 재킷은 제가 직접 원단부터 꼼꼼하게 고른 올가을 필수템입니다. 입는 순간 핏이 살아나는 걸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제 멘트가 끝남과 동시에 실시간 주문 콜수를 알리는 화면 속 숫자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준비한 수량의 절반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전량 매진이라는 붉은 글씨가 화면을 꽉 채웠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첫 홈쇼핑 론칭의 완판이라니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담당자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죠. 성공적으로 생방송을 마치고 저는 당장 일손이 부족할 창고가 걱정되어 불이 나게 차를 몰았습니다. 물류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창고 안은 홈쇼핑 방송을 보고 쏟아진 주문 물량으로 인해 산더미 같은 택배 상자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우리 집 가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그야말로 현장 소장님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계셨죠. 야, 건우야. 테이프 똑바로 안 붙이냐? 모서리 찌그러져서
고객님들한테 반품 들어오면 네가 다 물어낼래? 아이고 어머니. 저 지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테이프만 100개째 자르고 있어요. 손가락에 쥐가 나서 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시끄럽다. 내 마누라가 방송국에서 피땀 흘려 팔아온 옷인데 어디서 감히 꾀를 부려. 지연이 너는 송장 번호 제대로 확인하고 붙이는 거 맞지? 네 엄마. 저 밤새워서 번역 마감할 때보다 더 집중해서 송장 붙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남편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박스 포장에 여념이 없었고 신우이 역시 앞치마를 두르고 박스 위에 송장을 빛의 속도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를 비롯한 직원들도 저희 가족들의 엄청난 작업 속도에 입을 떡 벌리고 있었죠. 지혜 씨, 많이 바쁘죠? 아, 대표님 오셨어요. 홈쇼핑 완판 진짜 축하드려요. 저희보다 어머님 반장님이 진두지휘를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출고가 아주 쭉쭉 빠지고 있어요. 가족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땀방울을 보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여보, 아가씨. 다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제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세 사람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완판 대표님 오셨네. 수고했다, 윤정아. 얼른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라. 내 자리 여기 센터에 비워뒀다. 어머님의 너스레에 창고 안은 한바탕 통쾌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 함께 땀 흘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눈물겨운 어벤져스 팀워크가 있는 한 제 앞길에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 대박의 열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지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출고 작업도 드디어 끝이 나고 쇼핑몰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죠. 물론 제 통장 잔고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앞자리가 여러 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동안 고생한 가족들을 위해 제가 시원하게 한턱 쏘기로 한 날입니다. 저희 집 거실 식탁 위에는 최고급 한우 툭불 구이부터 전복 버터구이까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죠. 우와, 새언니. 오늘 진짜 무슨 잔칫날 같아요. 이 비싼 한우를 집에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다니 저 완전 출세했네요. 많이 먹어요, 아가씨. 신우이는 고기 냄새를 맡으며 호들갑을 떨었고 남편도 입이 귀에 걸린 채 와인잔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고생 많았어. 당신이 그렇게 밤낮 없이 고생해서 이룬 성과니까 오늘은 우리가 당신 팍팍 띄워줄게. 어머니, 이리 와서 앉으세요. 어머님은 손을 씻고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진수성찬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이고, 윤정아. 무슨 돈을 이렇게 펑펑 썼니? 예전에는 내가 너 보고 집에서 남편 밥이나 번듯하게 차리라고 구박했었는데 말이다. 이제는 내가 우리 며느리 밥상을 아주 거하게 차려다 바쳐도 모자랄 판이구나. 어머님의 진심이 담긴 농담 섞인 셀프 디스에 온 가족이 빵 터져서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술상 말고 와인상이에요. 다들 잔 드세요. 제가 오늘 폭탄 선언 하나 할 거니까요. 제 말에 가족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에 툭 올려놓았죠. 이게 뭐야? 여보, 또 무슨 보너스 봉투야?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헉? 여보, 이거 진짜야? 이거 비즈니스석 항공권이잖아.
봉투 안에는 가족 수대로 끄는 최고급 비즈니스석 비행기 티켓 4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진짜 다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네, 아가씨. 아가씨도 번역 마감 끝났고 남편도 프로젝트 하나 끝났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물류창고 특급 반장님이신 어머님 휴가 좀 제대로 챙겨드려야 하죠. 다음 주 금요일 출발하는 홍콩 국제공항행 비행기예요. 제가 씩 웃으며 말하자 어머님은 티켓을 받아들고 손을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윤정아. 이 비싼 걸 4장이나 샀단 말이냐? 나는 평생 제주도밖에 못 가봤는데 비행기 타고 진짜 외국을 다 가보는 거냐? 당연하죠, 어머님. 가서 최고급 호텔에서 주무시고 맛있는 딤섬도 드시고 어머님 명품 가방도 하나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시고 짐 쌀 준비나 하세요. 어머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소리 내어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 병실에서 흘리셨던 비참함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죠. 며느리에 대한 한없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진짜 고마워, 여보. 당신은 우리 집안에 굴러들어온 진짜 완벽한 복덩이야. 내가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면서 살게. 오빠, 그 약속 꼭 지켜라. 새언니, 저도 홍콩 가서 언니 쇼핑백 다 들고 다닐 테니까 팍팍 부려 먹으세요. 신우이의 애교 섞인 외침에 다시 한번 식탁 위로 기분 좋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갉아먹고 억울함에 숨막히게 하던 지독한 10월드였죠. 하지만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순간 저는 참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골맞던 상처를 터뜨린 자리에는 새살이 돋아나 이렇게 튼튼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입에 쏙 넣어주시는 전복구이를 오물거리며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완벽한 해피엔딩일 테니까요. 한 달간의 지옥 같았던 독박 병간호와 씻을 수 없는 배신감. 하지만 눈물 흘리며 참는 대신 조용하고 단호한 반격을 택했던 윤정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조건 희생하고 인내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골문 상처를 과감하게 터뜨려야 그 자리에 단단한 새살이 돋고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통쾌하고도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대표님이자 집안의 중심으로서 가족들의 든든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앞날의 꽃길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 시원하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윤정씨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감과 댓글이 사연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